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32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양이 이렇게 좀 글밥이 길어요. 자, 내용은 24년도 상업 전공 A 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보시면 스웨덴 경제학자인 카셀은 카셀이 이제 누군지 잘 막 많이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앞에 워낙 거시경제학은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 아담 스미스서부터 케인즈, 프리드만 등등등. 거기다 어빙 피셔라든가 등등 많이 등장해요. 피셔 가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방경제 하에서는 먼델, 플레밍 모델 이런 것까지 등장하니까 학자 이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통은 카셀이라는 이름을 빼는데, 뭐 카셀이 주장한 게 뭐냐면 환율이 결정되는 거 할 때 구매력 평가서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기억의 법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환율이 국가 간의 물가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죠. 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고 할 때 환율 결정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장기적으로 상품 간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PPP, 이렇게 해서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펄체이싱 이렇게 되는 거죠. 파워 패러티 해가지고요. 요거는 두 나라의 상품이, 우리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장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빅맥 지수 들어봤죠?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 지수가 전 세계 어디서나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빅맥이 중간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구매력 평가서는요,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매칭된다. 요게 기반으로 깔려 있는 거야. 일물일가의 법칙.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법칙이라는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일물일가 이렇게 쓰면 되지만, 뭐 일물일가의 법칙까지 써도 뭐 교수님들이 점수를 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르면 기억에 그게 들어가야 되네요. 자, 운송비용과 무역장벽이 없는 경우 서로 다른 나라는 동일한 재화의 가격은 동일한 화폐로 표시했을 때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니은이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 니은은 그게 구매력 평가설이라니까 요걸 니은이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뭐 답은 사실 다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상품이어야 돼. 동일한 연필 한 단위의 가격이 한국에서는 1,000원이고요. 1,000원이야. 이 1,000원이라는 것은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연필 요거 하나랑 교환된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1달러입니다. 연필이 매개 역할을 하니까 US 달러 1달러는 1,000원의 가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물가가 올라서 연필 한 단위 가격이 1,10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품 가격이 1,100원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여전히 1달러라 하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1달러가 1,1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연필이 1,100원으로 올랐는데 환율이 계속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연필 한 단위를 1달러로 미국에서 사보는 거야. 그럼 1달러 주고 사죠. 그러니까 한국에 가져와요. 1,000원 주고 1달러 바꿔서 미국에서 산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1,100원에 팔게 되면, 오케이? 그럼 1,100원에 팔게 되면 돈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00원을 받고 미국 달러로 바꾸면 1달러보다 훨씬 더 0.1달러 더 돈을 벌게 돼요. 이득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싼 데서 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비싸게 판매가 되는 곳에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이걸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 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필요 이상으로 달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요, 이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과 미국 상품의 가격, 미국 달러로 표시된 거, 이걸 변환시켜주는 게 바로 환율이 되고요. 이걸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다 그러면
곱하기는요, 변화율로 나타낼 때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국내 물가 상승률은 요거 해외 물가 상승률에다가 환율 변화율 요거를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파이 물가 상승률.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외국의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정리를 하게 되면 상대적 요거 환율 요거 표현하는 것은 구매력 평가설은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을 뺀 거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요. 단기적으로 이자율 평가설도 있죠. IRP라 하는데 그것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시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